안녕하십니까. 홍명보라는 감독, 이 감독을 결국은 시킨 것이 화근이었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축구협회 청문회를 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참 사실은 이번에 청문회는 다들 국회의원들이 너무 이렇게 경황돼가지고 말을 이렇게 막 하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좀 약간 분석적으로 좀 청문회를 진행해서 패인이 뭔지 왜 그런지 이런 걸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은데, 너무 이렇게 좀 그냥 카드 쓴 거 이런 거 사실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잖아 사실은. 그 카드 쓴 게 홍명보가 그 집 근처에서 카드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상식을 넘어갈 정도의 금액도 아니고, 예. 그리고 사실 그게 이제 다른 협회나 또는 회사에서도 그 정도 일은 다반사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성직자 정도의 수준을 바라지는 못하잖아요, 홍명보 같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들이 봤을 때 천인국노할 일이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지. 오히려 그 박동희 기자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박동희 기자 맞나요?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좀 약간 임팩트가 좀 있었고,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은 반은 많은데 반은 그냥 그렇게까지 강하게 할 만큼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언론에서 잘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이제 느끼는 어떤 그 부분은 뭐냐면, 홍명보하고 이제 정몽규 답변하는 내용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정몽규는 이런 거야. 그냥 약간 대인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정몽규는 대인배. 그러니까 니네들이 좀 알아서 해라. 난 잘 내가 이런 것까지 다 아냐. 그리고 나는 어차피 그냥 기업 회장이고 돈 낼 때 돈 내고, 그리고 너희들 어려운 거 있을 때 좀 들어주고 이런 거니까, 축구협회는 너희들이 좀 실무적인 건 니네들이 좀 알아서 잘 하고, 나는 니네들 하자는 대로 할게. 약간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러려니 했던 대로 가고 있었던 거지. 근데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만약에 진짜 제대로 된 축구협회장이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일일이 다 이제 이렇게 다 점검하고, 왜 이렇게 했냐, 감독은 왜 이렇게 했냐부터 시작해서 약간 좀 직능 위주로 이렇게 진행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정몽규 회장은 딱 보니까 이제 자기 위주로, 그러니까 자기는 내일 오른 여기까지다. 나는 아이파크 수백 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여기까지가 내일 올리고, 그리고 내가 지금 바라보는 곳은 한국 축구협회장이 아니라 세계 축구협회 피파에서 부회장하고 이런 거 좀 관심이 있는 거고, 한국에서 이런 거는 그냥 니네들이 좀 실무적인 건 알아서 해라. 아유, 복잡하잖아 여기.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대 카르텔이나 그런 것도 사실 좀 어려운 일 좀 해줘 니네들이. 아유, 선후배로 좀 이렇게 해서 약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만들어 놓은 거고, 크게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다기보다는 그냥 어려운 일 시키는데 좀 이왕이면 좀 아는 사람이 낫잖아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옹호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정도로 이제 한 것 같은데, 정몽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홍명보를 감독을 말이에요. 홍명보를 감독을 시킨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몽규의 큰 불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번에 2024년도 청문회 때도 그렇고 올해 청문회도 이렇게 보니까 홍명보는 일단 애가 지능 수준이 떨어지더만. 예. 뭔가 이게 수준이 떨어져, 얘기하는 게.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우리 감독이라 그러는 것은 스타 플레이어들, 우리가 차범근이나 이런 사람들도 사실 감독은 잘 못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들, 이렇게 약간 무식한 사람들, 선동열도 솔직히 감독 별로 못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식한 사람들은 감독을 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무식하다는 건 무슨 나쁜 어떤 인신 모독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스타 플레이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 스타 플레이어들 하는 게 아니라
축구 자체의 감각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플레이를 할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박지성이라든지 손흥민 이런 사람들도 감독을 잘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건 잘하는 거야, 시키는 거. 근데 감독은 별개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홍명보나 박지성이나 손흥민이나 그 일에서는 자기가 다 스타 플레이어처럼 막 골 잘 넣고, 그냥 동물적인 감각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감독 보면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연대 농구 감독 최희암 같은 사람들 봐봐요. 최희암 또는 히딩크.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원래 선수는 잘 못했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수는 잘 못했던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거야, 그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영민하게 작전 잘 짜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 보면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좀 작전 기가 막히게 짜고 이런 사람들,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을 시킬 때 어떤 사람들을 시켜야 되냐면, 뭐 크린스만도 마찬가지잖아. 본인은 되게 스타 플레이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감독을 한다? 그냥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 사람도. 마찬가지야. 스타 플레이어가 감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선수가 훌륭하면 됐지, 뭐 이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작전 같은 게 중요하지 않다. 사람이 모든 걸 만든다, 뭐 정신력이다 어쩌고 이런 얘기만 자꾸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작전이 나올 수가 없고, 특히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이 선수층이 낮고 그 몇몇 선수한테 의존해야 되는 어떤 이런 팀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못한 팀하고 이제 싸울 때는 손흥민 하나만 믿고 뭐 김민재 하나만 믿고 이렇게 하면 갈 수 있는데, 뭐 유럽 같이 우리보다 선수층이 되게 두꺼운 이런 팀하고 싸울 때는 우리가 상당히 작전을 잘 짜야 되거든요. 왜? 약팀은 강팀을 상대할 때 결국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만큼의 어떤 작전과 준비성이잖아. 꼼꼼함. 그렇기 때문에 차범근이 프랑스 월드컵인가 그때 가가지고 5대0으로 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경질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는 잘하는데 전체적으로 약한 팀이 한국 팀을 데리고 강팀들이 유럽 팀을 상대할 때 오밀조밀한 그런 어떤 작전을 구사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제 뭐랄까요, 현실에서의 괴리,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본인은 남들이 이렇게 올려주잖아. 차범근, 손흥민, 뭐 홍명보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자기한테 패스해주고 하면 자기 느낌을 하면 되고 그러는데, 본인이 감독이 됐을 때는 그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자기한테 올려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약한 거를 강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야.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할 때 홍명보가 과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어야 돼요, 사실은. 의문을 가졌어야 돼. 그러니까 이임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축구를 이렇게 생각했겠지. 걔네들 나름대로 우리가 손흥민이 있고 김민재가 있고 뭐 조규성이 있고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이강인 같은 애들이 있으니까 홍명보가 아무리 작전 같은 걸 잘 못 짜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홍명보를 감독을 시켜놓으면 얘가 여기서 분명히 16강까지 갈 것이고, 그러면은 홍명보를 나중에 회장 같은 걸 시켜가지고 자기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임생의 목적은 뭐였냐면 자기의 밥그릇이었던 거야. 자기의 밥그릇. 본인의 밥그릇. 그리고 뭐 정몽준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자기 뭐 후배가 뭐 회장하면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이임생이가 얘기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납득을 한 거지. 그래 뭐 그렇게 하면 그래 뭐 밑에 손흥민이고 뭐고 다 있으니까 우리 뭐 고대 카르텔을 좀 더 연장할 수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전체 한국 축구를 생각하기보다는 본인들 밥그릇을 생각하다 보니까, 홍명보란 사람이 그래도 감독의 자질이 별로 없지만 손흥민이, 이강인이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가줄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한국 팀이 전력을 다해가지고 여기서 감독이라 더 좋은 사람을 해서 정말 최고의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축구팀을 통해서 자기들의 카르텔이 좀 더 유지되게끔 만드는 그런 걸 이용했기 때문에 이런 패착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걸 뭐 사실 굳이 제가 이런 얘기 안 했다 그래도 다 알 거 아니야. 우리 구독자님들이 봤을 때도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라는 걸 느낀 거죠. 이게 뭐 우리가 뭐 50 넘으면 지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뭐 청문회 하는 거 쭉 보니까 느낌이 다 오더라고요. 아, 이거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정몽규는 그냥 니네들 그냥 다 알아서 하고 나는 그냥 결제만 할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대인배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말도 정몽규는 뭐 잘 몰랐습니다. 뭐 그래서 그러니까 놀래질 잘 않더라고 사람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자체가 뭘 조급하게 뭘 하는 스타일도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뭐 건설업 하는 사람들이 유난히 그래요. 뭘 조급하지가 않아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격이 참 차분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정몽규라는 사람이 뭐 나쁜 짓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약간은 호방한 대인배적인 사람이고 본인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약간 좀 잘 퍼주는 스타일이고, 응? 나름대로 인격이나 이런 것들도 자기들이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좋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은 정몽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그거를 축구협회 우리나라 축구가 좀 발전한다 이 개념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아예 뭐 한국 축구 다 그렇지 뭐 아유 결국은 뭐 세계에 비하면 한국은 뭐 별거 아닌데 뭐 그냥 이 정도면 다행이야. 그러니까 만족을 한 거야. 그냥 만족. 이 정도에서 그냥 내가 이 정도에서 그냥 이렇게 해준 것만으로도 축구협회는 다행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축구협회를 끌어올리고 대한민국 축구를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나도 이 정도 해줄 테니까 너희들도 나한테 이 정도 해. 라는 어떤 그런 나도 좀 뽑아먹고 그리고 너희들도 뭐 나 정도 이렇게 해줬으면 됐지 뭐 라는 정도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적당주의로 간 거예요. 적당주의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적당주의가 회장도 적당주의고 거기다가 이제 홍명보나 이임생 이런 애들이 이제 보신주의로 가다 보니까 이게 뭉쳐가지고 결국은 엄청난 부조리가 된 겁니다. 부조리가. 이 세 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정신 차렸으면요 이렇게 사건이 안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몽규가 예를 들면 정신 못 차리고 이임생이 정신 못 차렸다 하더라도 홍명보가 예를 들면 정신을 차렸다. 그러니까 홍명보가 비록 이렇게 막 빵집에서 면접을 봐서 감독이 됐다 하더라도 홍명보가 예를 들면 정신을 차려가지고 아유 뭐 어차피 뭐 고대 선배들이 날 이렇게 만들어줬다 하더라도 내가 그래 일단 대한민국을 위해서 16강 4강 쭉쭉 간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일단 제일 잘하는 놈 손흥민부터 내가 잘 활용해서 이강인이하고 김민재하고 잘 활용해서 내가 하면 된다. 애국심을 똘똘 뭉쳐가지고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마저도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적인 어떤 감정에 치우친 거예요. 정몽규나 이임생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여기서 내 이름을 내야지. 왜? 여기서 손흥민이나 이강인, 김민재로 내가 만약에 승리를 하면 내가 잘해가지고 졌다고 얘기를 안 할 테니까 내가 이 이후에 어디 가서 감독질하고 특히나 뭐 일본 같은 데 가거나 뭐 이런 해외 축구 클럽 감독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용병술이 강해서 된 것처럼 나와야 될 테니까 최대한 손흥민을 쓰지 않는다. 쓰더라도 내가 얘를 완전히 그냥 의존한다는 느낌으로 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나보다 걔가 난 게 뭐 있냐? 홍명보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나보다 무슨 쟤가 난 게 난 뭐 있냐? 내가 더 낫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사람이 똑같이 다 개인 본위로 생각을 하는 개인 본위. 그러니까 정몽규나 이임생이나 홍명보나 다 뭐냐면 대한민국 축구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뭘 바쳐야 돼 이게 아니라 이 기회에 나는 정몽규는 뭐냐면 나는 세계축구협회에서 내가 좀 자리매김할 수 있는 위치로 가겠다. 그래서 클린스만 같은 애들도 그렇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임생은 이임생대로 여기서 끝내면 안 되지. 내가 여기 기술위원장으로 끝내면 안 되지. 부회장 같은 것도 한번 하고 이제 뭐 정몽규도 이제 이번에 마지막인 것 같은데 얘만 믿을 수는 없으니까 회장을 선배인 우리 고대 선배인 홍명보로 시켜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부회장 같은 거 하면 어떠냐. 난 자기 딸의 나름대로 이제 용꿈을 꾼 거야. 용꿈을. 응? 이임생은 얼마나 좋아. 거의 뭐 꽃놀이 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연장하고 싶은 거였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홍명보를 자꾸 밀어붙인 거고. 왜 벤투니 뭐니 이런 것들을 하면은 뭐 사실은 자기가 무슨 거기서 뭐 그냥 그것만 다 끝나는 거잖아. 그냥 약간 자기가 이제 뭔가 회장을 만드는 킹메이커 역할을 해서 자기가 부회장 같은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야 나름대로. 그러니까 무리수를 둔 거지. 이 인생도 무리수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정몽규는 무리수라기보다는 더 열심히 좀 집중을 안 한 거죠. 이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자기를 좀 불사르고 자기가 희생하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나는 이거를 통해서 이걸 이용해서 나도 뭔가 여기서 좀 좀 자리매김을 하겠다. 이거 뭐 현대 산업개발 회장으로는 내가 너무 아깝다. 이걸로만 끝나기 너무 아깝다. 그리고 뭐 지금 보면 내 사촌인 무슨 정의선이라든지 정기선 이런 애들은 뭐 HD 해야 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이런 걸로 해서 잘 나가는데 나 혼자만 지금 글로벌이 아닌 거잖아요. 그냥 현대 산업개발은 로컬 기업이잖아. 그러니까
정몽규 입장에서는 다들 저기 글로벌 기업인데 나만 로컬이네. 나도 글로벌로 하려면 뭘 해야 돼? 세계 축구연맹에서 뭔가 한번 해야 되는 거야. 세계 축구연맹. 그냥 피파에서 뭘 하고 싶어 하고 아닌 거예요. 캐파를 키우고 싶은 거야, 자기도. 그랬던 거고, 이임생은 자기의 자리. 그러니까 홍명보가 여태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만약에 나의 어떤 그 다음에 클럽 뭐 감독 자리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본인이 정말 이 16강, 4강, 8강 가는 것만 신경 썼다면 되는데, 걔도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청문회 때 말하는 거 보니까 머리가 디디해요. 이게 우리 나이쯤 되면은 사람 말하는 거 보면 딱 보이잖아. 그러니까 홍명보는 누굴 지휘해서 조직 관리해가지고 결과를 내는 그런 머리가 아니야. 그런 머리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냥 계속 뭐 자기 후배들한테 소리 지르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온 거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번에 청문회 보니까 홍명보는 보니까 그냥 감독감이 아닌 사람을 감독을 시켰더만. 예. 감독은 그런 사람이 하면 안 돼. 되게 세밀하고, 사람들의 장점이 뭘까 이걸 참 고민하는 사람. 그리고 얘는 어떤 이게 이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얘는 너무 도그마에 빠져 있더라고. 자기만의 도그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전에 차범근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냥. 예. 비슷한 거야. 차범근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감독 때 못했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만의 논리가 너무 심플해. 그러니까 원래 스타 플레이어들은 자기만의 논리가 되게 심플해요. 그런 사람들은 보세요. 워런 버핏이 만약에 회사를 경영한다 그러면 잘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회사를 평가해서 그거를 내가 이렇게 넣는 건 할 수 있어도 내가 그 회사를 운영해서 직원들 일 시키고 이런 건 못했을 거야. 그래서 그걸 한 거야. 마찬가지로 차범근이라든지 홍명보도 자기 스스로는 잘할 수 있어도 자기 그 못하는 템을 맡아가지고 자기가 잘하게 만드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이임생이라든지 정혜성이라든지 저는 정몽규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책임을 방기한 거야, 사실은. 다시 고대 카르텔을 떠나서.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답답한 게, 고대 카르텔이든 연대 카르텔이든 뭔 카르텔이든 간에 사람이 일단 그 카르텔을 생각하기 전에 기술적으로 본인의 일에 충실해야지. 먼저 내가 예를 들면 기술위원장이다 그러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자기 의견이 정확해야 되는데 오롯이 거기에 자기 자리나 이런 걸 생각하니까 이게 솔직히 좋은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정몽규도 본인이 예를 들면 축구협회 회장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은 나름대로 이 축구협회 대한민국 축구가 발전하는데 자기도 뭔가 일획을 담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여기서 내가 다음은 내 뭐만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 조직에도 많잖아요. 회사에서도 보면. 예.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 자기 생각만 하는 CEO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너만도 못하고, 오너는 그래도 자기 거니까 자기 회사에 대한 애착이 강한데, 그 바지 사장들 같은 애들이나 월급 CEO 같은 사람들은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중요한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몽규가 딱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아마 정몽규가 자기 회사인 그거 현대산업개발을 만약에 운영했을 때는 지금처럼 안 했을 겁니다. 예. 왜? 자기 회사를 운영할 때는요 절대 카르텔 같은 거 안 만들어요. 내가 만약에 무슨 어느 특정 학교를 나왔다 그래도 내가 내 회사를 운영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카르텔 안 만들어. 왜? 제일 잘난 놈을 내가 시키지, 뭐 비슷하고 내가 카르텔 만들어가지고 내 동창들 무슨 뭐하러 좋은 일 시켜. 오히려 일 시키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런 협회니 뭐니 이런 것들은 내게 아니니까 좀 부조리 같은 걸 하고 싶고 좀 약간 그런 걸 하고 싶을 때 뭐 그런 카르텔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내 회사인데 이렇게 카르텔 뭐로 만들어, 그런 거 필요 없지. 열심히 하는 놈 만드는 게 최고지.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도 보면은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까지 막 카르텔이 심하고 그런 거 없어. 예. 왜? 자기 효율성으로 가야 되니까, 자기 거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정몽규가 축구협회를 자기 회사처럼 만약에 그거 했다면 절대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회사, 자기 조직이라고 생각해서 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예.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임생도 만약에 이게 내 거라고 그랬으면 절대 홍명보 안 시켰을 거예요. 예. 홍명보 안 시켰을 겁니다. 저 사람 감독감 아니라고 알았을 거야. 바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밑에 선수들이 모르겠어요? 손흥민이고 이강인이고 그런 걸 몰랐겠냐고. 알지. 다 아는 거야. 그래서 걸린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꼭 사서 읽어보시고 청년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